2013년 1월 23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때 국민 아이돌로 불리던 룰라의 멤버 고영욱이 미성년자 XX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 되었다니 믿을 수 있습니까?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그렇게까지 추락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영욱 사건의 모든 것. 고영욱은 1976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태어났습니다. 2000년 11월 아버지가 간암으로 인해 향년 48세로 사망한 뒤 현재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994년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1년 유급한 친한 형 신정환과 함께 그룹 룰라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신정환이 군 복무 문제로 사실상 자동 탈퇴한 후에도 고영욱은 룰라의 남아 활동을 지속했으며 룰라가 해체와 재결성을 반복하다가 2009년 9집 A99 어게인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룰라의 5년 멤버로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또한 룰라가 활동을 쉬던 2004년에는 군 제대 후 컨츄리 꼬꼬를 통해 대박을 터뜨린 신정환과 함께 신나고를 결성하여 잠시 활동했으며 2008년에는 역시 신정환과 함께 사실상 신나고 2집과 비슷한 룰라맨으로 잠시 활동했습니다. 고영욱과 신정환은 둘이 처음 만난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꾸준히 우정을 유지하는 관계였습니다. 신정환은 고등학생 시절 고영욱에게 술과 담배, 그리고 땡땡이까지 세 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욱의 부모는 신정환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신정환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복을 입고 춤을 췄을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영욱은 어차피 공부도 안 하고 친구도 없는 애였는데 신정환이 아니었으면 사람 구실도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인연 덕분에 고영욱은 고스톱을 치다가 신정환의 전화를 받고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결국 룰라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밝히길 노래나 춤 모두 평범해서 탈락 직전까지 갔었는데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 성대모사를 하여 합격했다고 합니다. 2011년까지 청담동에서 풍월이라는 이름의 일본 요리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친한 연예인들이 자주 찾아온 덕분에 홍보가 잘 되어 장사는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강심장에서는 이민정과 시크릿의 한선아가 무명이었을 때 자신이 발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이민정은 해피투게더 시즌3에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솔로 활동 시절 강남역을 지나가던 고등학생 이민정을 보고 이쪽 일 해볼 생각 없냐? 고 제안하여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출연시킨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2004년에는 MBC 만원의 행복의 이은지와 함께 출연하여 놀라운 절약 정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개를 매우 좋아해서 고영욱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시절 키우던 개들을 주인공으로 시트콤 형식으로 촬영한 TV 동물농장의 개성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고영욱은 소주 폐쇄 후 예능인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의 신을 보면 룰라 시절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폭로했습니다. 라디오스타의 과거 회상 전략이 효과를 거두자 이상민과 김지연이 포항으로 가던 헬기에서 키스했다는 이야기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상민은 그 이야기는 단순히 웃기기 위해 한 거짓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집 활동 당시에는 김지연에게 너무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를 했다가 김지연에게 고영욱 너 양아치니? 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스타에서 나온 이야기로 위의 양아치 발언은 신정환의 도박과 이상민의 불법 도박 알선 사건 이후 양아치인 줄 알았던 고영욱이 제일 정상이었다라는 말로 다시 주목받는 멘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후술할 사건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2011년 2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EBS FM에서 월 토요일 밤 11시부터 12시 40분에 방송된 아름다운 밤 우리들의 라디오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일부터 방송이 재개된 나는 가수다에서는 하차한 가수를 대신할 새 가수로 출연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정엽의 매니저 김신영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개그맨으로 출연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출연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후줄근한 고시생 역할로 등장했으며 싱크로율이 적절했습니다. 하이킥에 출연하게 된 배경이 흥미로운데 하이킥과 순풍 산부인과를 연출했던 시트콤의 대가 김병욱의 작품이라면 개똥치우는 역할이라도 하겠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김병욱 감독이 보고 실제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초중반부까지는 찌질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주인공의 러브라인을 방해하는 인물로 그려졌지만 결국 박하선과 사귀게 되는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박하선의 캐릭터는 거절을 잘 못하는 마음 착한 교사였으며 고영욱에게 신세를 지고 사귀게 되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상 서지석과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고영욱의 역할은 일시적인 캐릭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은 고영욱의 예능 페이스가 가장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등장할 때마다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투수처럼 순간적인 반응보다는 자신만의 트레이드마크와 주옥 같은 유행어 몇 개를 적절히 활용하여 웃음을 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이킥 3 방영 전에는 유재석 김원희의 공감 토크쇼 놀러와요 하이킥 특집 이미지 변신 프로젝트 편에 출연해 또 다른 유행어를 추가했습니다. 김병욱 감독 앞에서 대본 리딩을 하던 중 예능 톤으로 튀어나온 이게 작은 일이야 라는 멘트였습니다. 또한 룰라 시절 팬이 등의 사인을 부탁하자 고영욱이 해주려 일어섰는데 매니저가 주접사고 있네라고 했다는 일화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송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알 수 있듯 고영욱은 예능에서 여성 출연자에게 장난을 치거나 룰라 시절의 추억을 팔거나 자신이 가수로서 활동한 시절의 에피소드를 예능용 소재로 풀어내며 웃음을 유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유행어나 몸개그, 여장 연기 등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예능적인 재미를 추구했습니다. 기부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당시 매우 핫한 연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완벽한 남자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는 국민스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감옥에 간 아이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고영욱은 홍대 근처에서 자신이 연예인임을 밝히고 당시 14세였던 중학생 A양과 만났습니다. 그는 보는 눈이 많다면서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온 다음 그곳에서 술을 먹이고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합의를 통해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모델 지망생 비양과 함께 케이블 TV 스토리온 김원희의 맞수다에 출연했던 고영욱은 방송 관계자에게 비양의 연락처를 받아 3월 30일 합정역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A양에게 사용했던 수법과 동일하게 자신이 연예인이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며 비양을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약 일주일 후 한 차례 더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 비양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으나 주변인들과 경찰의 설득에 따라 5월 9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영욱은 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성인인 줄 알았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A양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직전 그는 인도 바나나 어린이 합창단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는데 그런 인물이 이런 일을 저질러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소된 직후 모든 방송국에서 영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2012년 12월 2일 홍은동 근처에서 14세였던 시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BMW 차량 안으로 유인하여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시양은 2013년 1월 3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인 2013년 1월 10일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B씨와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비난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 2명도 미성년자 시절 피해를 주장했으나 고소를 취하해 사실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는 관련 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베베민용의 멤버 해금이 고영욱 출연 중 한 발언이 사건 이후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속 기소된 고영욱은 2013년 4월 10일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2심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A양은 합의했고 B양은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최종적으로 C양 사건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영욱은 2013년 10월 2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2월 26일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복역 중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독서에 몰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룰라 멤버 이상민이 여러 차례 면회를 가 책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출소한 후에는 집에 머물며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두문불출하며 지냈고 2016년 방송된 풍문으로 드로쇼에 따르면 한여름에도 긴 옷과 마스크, 모자를 착용한 채 다녔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괴롭고 힘들게 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2020년 7월 9일을 기해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에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드물게 한 번 정도였으며 식사는 전부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고 전해집니다. 앞으로 방송 활동은 물론 그 어떤 일로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KBS, EBS, MBC 등 주요 방송국에서는 경찰 고소 직후부터 연구 출연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평생 해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아는 형님에서는 이용기가 고영욱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이상민이 당황하며 제지했고 자막에는 그 이름을 불러선 안 돼. 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7월 9일에 전자발찌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TV조선 별별 톡쇼에서 그의 집 근처에 잠복하던 제작진이 늦은 밤 택시에서 내린 그가 번거지 모자와 마스크 차림으로 급히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2020년 7월 9일에는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형이 실효되었지만 이미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연예인이기 때문에 실효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출소 후 그는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결혼해 독립한 남동생의 경제적 도움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과 얼굴이 모두 알려진 아엑스동 성범죄자에게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작권료 수입이 적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평생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모아둔 돈이 남아있지만 이것마저 바닥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저지른 범죄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으며 조두순도 수급자로 선정된 바 있으니 어느 정도 당위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영욱 역시 얼굴이 공개된 인물이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그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트위터 활동도 재개했습니다. 9년 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론은 냉담했고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는지 인스타그램 댓글 기능은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트위터는 당시 댓글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생생한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그는 트위터에서 댓글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으나 팔로우한 사람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설정했고 계정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벌이가 어려워 의도적으로 어그로를 끌어 비난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 고소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 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따라 다음 날인 2020년 11월 13일 그가 소유한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활성화되었으며 영구적으로 이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트위터 계정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활동 중입니다. 팔로워는 많지만 댓글은 팔로우한 사람만 달 수 있게 설정되어 있어 반응은 미미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글에 댓글을 달았으나 그 글에서 피해자를 이상한 여자라고 지칭해 더욱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의 다른 트윗들을 보면 더욱 부적절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인스타그램 폐지와 관련된 글을 올렸으며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해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실상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트위터 활동도 중단했으나 2023년 2월 중순 한 팬이 남긴 트윗에 마음에 들어요를 누르며 여전히 확인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4월부터 다시 X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결제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궤변을 늘어놓지는 않고 단순히 일상이나 생각을 적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2024년 4월에 X를 통해 오랜만에 올린 트윗에는 자신이 조깅하는 사진과 함께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가 69억 빚을 갚았다고 했을 때 무기력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는 삶이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용 맥락을 봤을 때 아마도 룰라 동료였던 이상민이 최근에 빚을 다 갚았다고 한 것을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최악인 본인에 대한 이미지와 구설수가 많긴 하지만 그와는 달리 반성하고 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상민을 굳이 걸고 넘어지는 태도, 그리고 간사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니 훨씬 낫다는 식으로 자신의 전과 때문에 손절당한 것을 은근슬쩍 정당화하는 모습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트윗은 삭제되었습니다. 자신을 손절한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이상민이 공식 매체에서 고영욱 자신이 언급되는 것 자체를 매우 즐겁하는 모습을 대놓고 보여준 것 때문에 앙금이 생긴 듯한데 이런 행동은 적반하장입니다. 이상민은 최소한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까지 찾아가서 책을 넣어주기도 했고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내가 고영욱에게 면회도 찾아갔었습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 자신의 성범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런 발언은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며 배은망덕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2024년 8월 5일 X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남여고 영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자신의 강아지와 함께 노래를 듣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만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는지 댓글은 달 수 없게 처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 활동으로 연예계 복귀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으나 이미 전 방송국들이 출연 금지를 내린 데다 구글, 유튜브 측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성범죄자의 활동을 가만히 두지 않을 뿐더러 그의 죄질을 고려하면 죽을 때까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단순 성범죄로는 구글과 유튜브가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신고 누적으로 인한 노란 딱지 제도가 이미 생겼고 켈리, 오스틴 존스처럼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킨 경우 구글, 유튜브 모두 영구 정지된 사례가 있어서 이 정도 죄질이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도 얼마 못 가 중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악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인지 개설한 지 하루도 안 되어 5,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유튜브 측에 따르면 고영욱의 해당 계정이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정지시킬 생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채널을 개설하고 약 6일 만에 히키코모리와 개들의 일상이라는 채널 설명을 적어놓은 후 반려견을 찍은 쇼츠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채널명을 고영욱 고독 데이즈로 바꾸었으며 채널 설명은 고고한 남자와 개들의 일상, 고감성 강아지들과 함께 고독을 즐기다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으며 결국 18일 만인 2024년 8월 23일을 기해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해 채널이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고영욱 측은 SNS에 이런 조치가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부 FM 코리아나 아카라이브 유저들은 국민정서법에 의한 채널 정지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유튜브는 엄연히 미국 기업이며 미국에서 X동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격이 다른 중범죄이므로 다른 범죄자 유튜버와 고영욱을 동일선상에 두는 것이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미국 기업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튜브 채널을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마이크 타이슨, 빌 코스비, 6ix9ine, 이수 등을 들면서 이들의 유튜브 계정은 왜 정지시키지 않느냐며 국민정서법에 의한 일방적인 차단이 아니냐?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영욱은 미성년자 대상 XX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들과 동일시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들과 비교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 계정마저 폐쇄된 이후에는 주로 X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20일에는 미성년자 성액스맴에 전력이 있는 이경영을 저격하며 이경영도 비슷한 일로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왜 이경영은 활동을 멀쩡히 하고 난 왜 안 됩니까?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들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 라는 싸늘한 반응만 보였으며 이번 일로 이경영의 과거를 처음 알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고영욱, 한때는 국민 아이돌이었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언급하기 꺼려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